어, 지난 시간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얘기를 했고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파퓰레이션에서 어떤 특정한 파라메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걸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었고요. 티피컬리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X바 혹은 P hat 혹은 S 스퀘어를 생각을 하는데 요게 요거가 요거는 U 시그마 스퀘어, 요거는 P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의 파라메터가 뮤 P 혹은 시그마 스퀘어가 있을 때 그거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어, 어, X 바하고 P hat S 스퀘어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MLE에서부터 온 겁니다. 거기 MLE를 만들어서 뽑았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S 스퀘어 같은 경우에 MLE를 계산을 해보면 밑에 나누는 게 N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N으로 나눈 경우에 언바이어스니스가 깨지기 때문에 N-1로 어저스트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게 파라메터고 이 파라메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고 좀 더 제너럴하게 하면 스태티스틱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샘플이 들어오면 저 오리지널 파라메터를 알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을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샘플링을 했다고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에스티메이터에다 집어넣으면 에스티메이터는 함수입니다. 샘플을 집어넣으면 숫자가 튀어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샘플 100개를 뽑았다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가 뽑혔을 거고 그거를 에스티메이터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숫자를 제너레이트 해주고요. 그게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메터를 추정하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함수입니다. 함수. 샘플이 들어오면 숫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샘플은 랜덤하게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랜덤해요. 제너레이트 되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요게 분포가 있어요. 이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바 혹은 B hat S 스퀘어 그냥 이거를 그냥 퉁으로 해서 세타 햇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세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세타 햇의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햇이 분포가 있을 거고 그 분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스탠다드 에러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에러 오브 세타 햇이라고 볼까요?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이게 스탠다드 에러예요. 이게 미인이고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가 있으면 그걸 평균으로 빼주고요. 그거의 표준 편차, 다시 얘기하면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줘요. 그러면 typically 이게 분포를 띄게 됩니다. 이게 G가 되게 되고요. X 빼기 뮤, 이게 G가 되게 되고, 많은 경우에 이거를 S로 바꿔치기를 하면 T 분포가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XI가 노멀이어야 돼요.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degree of freedom n-1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G나 T가 왜 중요한지 그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B hat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그러면 이게 G로 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여기 XI가 노말이면은 사용을 하고요. 노말이 아니면 샘플 사이즈가 30보다 크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P가 노말이 아니죠, 당연히 오리지널이. 그래서 이 경우에 샘플 사이즈가 크면 일단 이게 요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S 스퀘어를 보면 그래서 n-1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여기 n-1 이렇게 해주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이게 파이 스퀘어 분포 디그리 n-1이 됩니다. 근데 이게 노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봤던 게 노말일 경우에만 이게 된다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끝난 것 같은데,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SQL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파퓰레이션이 노멀인 경우, 익스포넨셜인 경우, 카이스퀘어인 경우, 유니폼인 경우, 그 다음에 그 인컴 데이터인 경우 각각 SQL을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SQL의 히스토그램을 그렸고요. 대응하는 카이스퀘어 분포 density 펑션을 그렸는데, 보면 정규 분포일 때는,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는 피팅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경우는 인컴 데이터는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S 스퀘어를 카이스퀘어 분포로 피팅을 할 적에는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정규 분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분포도 있는데, F분포는 제가 그 문제에서 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거기에 F분포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xi가 iid고 y도 yj도 iid라고 그랬어요. 이거 노말이어야 됩니다. 노말이고요. 이게 분산이 같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S1 square, S2 square 요거를 생각을 할까요? 샘플은 그러면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chi square degree of freedom n1 마이너스 1 나누기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눈 거고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F5의 N1-1, N2-1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I가 노말이어야 되고요. YJ도 노말이어야 되고,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시그마 1 스퀘어하고 시그마 2 스퀘어가 같아야 돼요. 그랬을 적에 샘플 베리언스의 레이쇼가 F분포를 띱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4개의 분포가 샘플링 어떤 에스티메이터가 있을 때 그 에스티메이터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별한 시츄에이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예,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요거 마지막에 요거 보시죠. 그래서 처음에 X바 같은 경우에 노말이면 오리지널 분포가 노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오리지널 분포가 노말이 아니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n이 30이 넘으면 충분히 근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P햇 같은 경우에는 np하고 n의 1-p 곱한 거 그거 각각이 5보다 크면 그때 우리가 센트럴 리미스 흐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챗GPT랑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챗GPT가 좀 스탠다드한 문제만 내서 제가 좀 스탠다드하지 않은 문제들도 나오도록 좀 챗GPT를 좀 때려봤고요. 그래가지고 한 20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기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어느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비슷한 방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을 다 만들어 놨는데 솔루션이 틀릴 수가 있어요. 숫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로직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가다 얘가 애만 숫자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들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과의 무게가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15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I가 있는데 XI가 IID고 노멀 IID고
노말이고 평균이 15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0. 여기가 150, 20. 그랬을 때 샘플을 25개 했을 때 25개의 미인이 155보다 클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X바를 했는데 N은 25고요. 그랬을 때 X바가 뭐보다 클 확률이냐면 155보다 클 확률. 그러면 X바 빼기 뮤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 표준정 부분. 그러니까 뮤에다 150을 집어넣고 시그마에다 20을 집어넣고 요 X바가 155일 때 이걸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걸 G스코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G스코어라는 게 좀 전에 봤던 요거예요. 여기 X바의 시그마라는 건 요거고요. 스탠다드라.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1.25가 나왔고요. 이 숫자는 저는 개런티 못합니다. 네, 저는 로직만 봤어요. 그래서 1.25고요. 그러면 여기가 1.25일 때 표준정규분포에서 이 면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25라는 숫자가 맞다고 그러면 스탯에서 이용을 해서 여기 서바이벌 펑션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5라는 거 하면 요거는 CDF가 되고요. 스탯에서 이게 서바이벌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스탯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스탯 놈 이렇게 하면 표준정규분포고요. 그래서 여기 CDF 1.25 집어넣으면 요 숫자가 나오고요. 요 면적이 서바이벌 펑션 1.25 하면 요 면적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요 숫자는 확인했는데 요 숫자 확인 안 했고요. 요 숫자 확인 안 했어요. 이거는 20 나누기 5, 20에서 요거 4는 맞군요. 그러면 5 나누기 4 맞네요. 1.6. 자,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F로 하지 말고 N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N도 너무 말인데. CDF 오케이, F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노말에서는 캐피탈 N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캐피탈 F를 써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하면 probability는 우리가 생각하는 probability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 빼기 f의 1.5 그죠? 그러니까 이 f라는 게 스탠다드 노멀의 CDF가 될 수도 있고요. 카이스퀘어의 CDF가 될 수도 있고 T분포의 CDF가 될 수도 있고 F분포의 CDF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형태로 쓰면 요걸 가지고 채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노멀 분포표 노멀 CDF나 FCDF 뭐 카이스퀘어 CDF 없어도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런 형태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도 안 줄 거고요. 그냥 F라는 것만 줄 거예요. CDF. 그러면 그 F를 이용해서 지금 요거는 1 빼기 F 1,2.5 1.25 서바이벌 펑션 1.25인데 CDF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테이블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동일한 문제인데, 두 숫자 사이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가 0.1243이라는 게 스탠다드 에러가 되고요. 이 스탠다드 에러와 평균을 이용을 해서 G스코어를 계산을 하면 첫 번째 G스코어가 마이너스 0.93이고요. 두 번째 G스코어가 0.93이에요. 그래서 요게 됩니다. 요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인데 여기서 stat norm CDF를 그냥 F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똑같은 컨벤션을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이번에는 평균이 7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10이고,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5개를 뽑았고요. 그랬을 때, 그 X바가 72보다 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계산을 했고요. 스탠다드 에러가 4.47이고, 그 다음에 G스코어를 계산을 했고, 그 0.47이고,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는 0.47보다, 그러니까, 72죠? 0.047.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0.0, 0.447. 서바이벌 펑션을 이용해서.
2.3274. 여기 조금 틀린 것 같네요. 이 숫자가 맞을 겁니다. CDF를 보면 0.2726이에요. 숫자가 조금 틀렸네요. 그래서 서바이벌 펑션을 계산을 하면 숫자가 조금 틀렸네요. 3274. 끝에 한 자리가 틀렸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하면 probability가 1 빼기 CDF 0.447. 시험 볼 때는 F로 사용을 할 겁니다. 오케이. 이번엔 노멀리티 가정을 안 했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전구따마를 생각을 하는데 평균은 800이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0이에요. 그런데 5개를 샘플링을 했고요. 그랬을 때 10시간보다 크게 될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에버리지가. 이해되셨나요? 근데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걸 몰라요. 그랬을 때 내가 샘플을 5개 샘플링을 해가지고 X바의 어떤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데이터가 한 30개 정도는 돼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거 X바 마이너스 뮤 이거는 정규분포로 분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XI가 노말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XI가 not 노말이면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노멀리티를 가정하지 않았어요. 노멀하다는 것은 가정하지 않았는데 샘플을 5개밖에 안 뽑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포뮬라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챗GPT를 엄청 조졌습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주면은 저는 맨 처음에 챗GPT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풀더라고. 그러니까 노멀리티 어쓰션을 안 했고 샘플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풀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채찍피트를 막 때렸어요. 야, 이거 노멀 가정 안 했다. 샘플 사이즈가 30보다 작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우리가 여태까지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였거나 아니면 샘플 사이즈가 컸거나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만족해도 돼요. 그럴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음. 프로포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에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G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고 해서 나머지는 동일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네, 이 경우에도 조금 오케이. 이 경우도 제가 좀 챗GPT를 좀 강한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떤 거를 public transportation이 좋으냐 나쁘냐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경전철을 깐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냐 나쁘냐 뭐 그런 걸 했을 때 30%가 서포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내가 10명의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샘플의 프로포션이 35보다 클 확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오리지널 분포는 당연히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보면 이 노멀리티 어설픈이 없어요. 노멀이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이거를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때는 언제냐 하면 NP N1 빼기 P가 5보다 클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P가 0.3이고요. N이 10이에요. 그래서 N하고 P를 곱하면 3이 나옵니다. 5가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샘플 만족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그젝틀리 계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그젝트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노멀 어쓰션을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0.3658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챗GPT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저는 코드 돌렸을 것 같은데. 장아지가
어쨌든 이 경우에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exact binomial calculation을 한 거고 normal approximation은 이게 굿하지 않습니다. 어, 어, exact calculation은 오케이인데 노멀 어프로크시메이션으로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노멀리티 가정을 할 때 우리가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다는 가정을 하는데 그 가정이 바이올레이트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 이게 35% 나왔는데 여기는 36% 정도 나왔어요. 노멀리티 어쓰션 그때 가정을 바이올레이트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액큐러시 있게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샘플 베리언스가 30보다 클 확률인데요. 지금 이게 샘플 베리언스고요. 우리가 가정을 여기 보면 노멀리티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에다 n-2를 곱하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준 게 이게 카이 스퀘어 분포를 띱니다. 그래서 요거가 10.8이 나왔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9예요. 샘플 사이즈가 10이니까. 그러니까 10.8, 이 카이 스코어라고 그래야 될까요? 카이 스퀘어 분포에 스코어가 10.8이 나왔고요. 그거보다 클 확률이, 그것보다 클 확률. 그러면 카이 스퀘어가 10.8보다 큰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9보다 클 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F라는 CDF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확률은 1 빼기 F의 10.8 그러니까 카이스트 분포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짜리의 CDF가 캐피탈 F라고 표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코드로 한번 볼까요? 되나?
숫자가 나오는지. 요거는 뭐냐면 아웃풋을 어떤 포맷으로 해달라는 건데 점 밑에 4개의 숫자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4개짜리까지만 찍어달라는 겁니다. 숫자가 맞나요?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네, 숫자가 조금 틀리네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F분포가 나오는 거를 하나. T분포는 뭐 여러분 많이 봐셨을 테니까. 그래서 S1 스퀘어, S2 스퀘어의 레이쇼를 보려고 그러는데 S1 스퀘어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조금만 매니플레이션을 하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F 분포고 디그리가 n-1, n1-1, n2-1이라는 거예요. 요거가 시그마 1 스퀘어하고 시그마 2 스퀘어가 같다고 그랬을 때 요걸 좀 계산을 해보면 F 분포를 띄고요. 그래서 F 분포 F 스코어가 1.5가 됐고요. F 스코어가 1.5일 때 그거가 요 두 수 사이에 꼽힐 확률은 뭐 서바이벌 펑션을 써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T분포는 제가 조금 뺐는데 T분포는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도로 겹치지 않는 문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도로 좀 스탠다드하지 않은 것도 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못 푸는 문제, 인포메이션이 적기 때문에 못 푼다 그런 문제들도 몇 개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하는 가정하에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우리 4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가정이 바이올레이트 하면 그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 없다. 뭐 그런 종류의 문제도 몇 개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수업 종료하겠습니다.